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의 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의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어서 내란 선동과 외환죄를 제외한 자체 특검법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야권에서 내일 또는 16일에 본회의를 열고 이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출석이 좀 점쳐지다가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번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고요. 또 국회 운영위에서는 17일 금요일에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에 나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내내는 체포영장이 언제 집행될 거냐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한 줄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이제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되고 나서 뭔가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거치면서 예측 가능한 네. 그래야지 좀 이제 안정적인 국면이 가능한데 계속해서 혼미라고 그럴까요? 혼미한.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뭐 네. 그런 건데 그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그 치명적 자충수를 연발을 하고 있어갖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전국에 엄청난 또 태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번 주도 뭐 그런 연장선상의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가장 관전 포인트는 지금 경호처 대통령실 경호처가 내부 동요를 넘어서 와해의 어떤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체포 작전이 이번 주에 성사가 되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최대의 그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이 일단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언제 집행할지 또 그게 이번에는 좀 성사가 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네. 대통령이 뭐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걸 대리인 통해서도 여러 차례 좀 설명을 했다 보니까 뭐 내일일지 좀 기대하는 뭐 눈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네. 그게 좀 해소가 돼야 나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변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뭐 나갈 수 있다는데 이걸 누가 보장을 해주죠? 지금 하여간 뭐 과정상의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여하튼 법원에 의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체포를 실행하는 주체인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께서 헌재 출석한 그때는 뭐 체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슨 공개적인 약속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 이건 또 뭐냐. 이때는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긴 하죠. 그렇죠. 이게 뭐 법의 예외지대가 자꾸만 만들어지니까 예. 이게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대통령 쪽의 전략이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변론은 나갈 것처럼 하다가 신변안전 문제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고 그리고 공수처 수사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것 같으니까 또 변호인 선임계를 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관성 있는 대응 전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 쪽에서 좀 유념해야 될 것이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탄핵과 심판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약속을 한 건데 네. 사실 그것이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힌 부분인데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뭐 공수처를 그 수사관원이 없는 불법적인 수사를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단정을 하고 수사 자체를 거부를 하다가 어제는 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좀 동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일단은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는 경찰 출석을 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그게 수리되는 뭐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행을 하고 있는 게 김성훈 차장이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뭐 이 차장에 대한 좀 반발 목소리도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좀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지금 직무대행 그 3번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포영장 지금 청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겠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 본부장 그분 그러니까 지금 남보 그 박종준 처장하고 넘버 4 두 분은 경찰에 이제 출석을 했고 넘버 2, 3, 5가 거기가 이제 이른바 야당이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강경파다 이렇게 딱 그 낙인을 찍었던데요. 그분들은 아직 그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고 나서 먼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서 그분들을 먼저 체포하면은 경호처의 대우가 사실상 무너지지 않겠느냐. 먼저 이제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영장부터 집행을 하면 그 대우가 깨지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난번에는 이제 대통령을 바로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 완강한 저항에 부닥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내부 불만이 뭐 상당한 것 같아요. 내부 불만. 그래서 아마 그 김성훈 차장이나 그 밖에 이제 강경파를 체포하러 갈 때 다른 경호처 요원들이 그렇게 뭐 경호를 해주겠습니까? 저지를 하거나 그러겠습니까? 대통령 체포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먼저 체포하고 나면 뭐 대통령 신병 확보가 수월해지는 거 아닌가? 지금 뭐 경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의 어떤 체포영장 발부된 상태라서 뭐 집행을 해야 되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도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검찰에 출석하지는 않았었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후에 나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의 체포는 좀 옳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고 근데 그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논리가 좀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란 혐의가 없었고, 그러니까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되던 때였고 지금은 내란죄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여하튼 그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은 내란 혐의로 본인이 이제 소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 공수처에서 3번 출석 요구할 때까지 아예 무반응이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봐서는 좀 전술적인 실수였다. 뭔가 성의 있게 대하고 오히려 공수처가 할 게 아니라 뭐 경찰을 통해서 뭐 한다든가 뭐 하면은 뭐 성실히 응할 용의가 있다든가 뭔가 이랬어야 되는데 3번 할 동안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막상 이제 액션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뭐가 이제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그때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 SNS를 봤는데 글이 하나 올라와서요. 그거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던 것들이 몇 번 있긴 있었는데 뭐 관저 앞에 집회 참가자들에게 뭐 서면으로 한 장 나온 것도 있었고 오늘은 미국 산불과 관련해 가지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건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침 시간에 또 올렸고 이게 뭐 6시 좀 넘은 시간에 7시 좀 넘은 시간에 올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무안공항 사고가 났을 때도 페북 메시지를 올렸기 때문에 그게 뭐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LA에는 또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많지 많이 않습니까? 살죠. 근데 저도 그 페북 메시지 다 읽어봤는데
뭐 한미 동맹 이런 것들 굉장히 귀중하다. 네. 뭐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뭐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한 것은 지금 요번에 비상계엄으로 어저께 미국 백악관의 그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의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조치였다. 예. 그 한미 동맹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뭐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위기 국면으로 몰아넣은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뭐 다시 이제 복원이 되고 신뢰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한 거는 좀 안 맞잖아요. 본인이 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일으켜 네. 놓고 이런 네. 메시지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관저 안에서 어쨌든 아직은 권한이 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해외 상황에 대해서도 글을 좀 오늘 냈던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좀 이게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 같긴 한데 여당에서도 특검과 관련한 수정안을 오늘 의총에서 좀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이 원래는 그냥 대법원장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조금 수위를 낮춘 줄 알았더니 혐의가 좀 추가되면서 이게 주말 내내 논란인 것 같은데요.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를 했어요. 근데 외환 이러니까 이제 다들 무슨 뭐 $1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할 때는 그게 아니고 이게 또 이제 내란과 연동이 되는 어떤 혐의인 건데 조금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과 통모해서 내통해서 뭐 그 무슨 뭐 무력 충돌이나 전쟁 이런 것들 유발시키는 거를 외환죄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 그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라든가 북한에 뭐 무인기 보내가지고 오히려 국지전을 도발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 의혹인데 예. 그렇게 되려면 북한이 외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외환죄에 등장하는 외국이라는 개념도 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그리고 뭐 우리 국가보안법상에는 이제 반국가 단체인데 예. 이건 한마디로 근데 그런 의혹 제기는 뭐 정치인들은 가능한데 근데 저는 이게 또 이것도 민주당 측에서 치명적인 또 자충수를 둔 것 같은데 그 대북 확성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무슨 그 전투 요원이 아니라 신문 요원 좀 파견 검토했던 거. 네. 그 우크라이나 우리가 파병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파병 안 했죠. 예, 그냥 그 북한군 포로가 잡히면은 우리 가서 뭐 이렇게 신문하고 하는 그런 정보팀을 좀 보낼 것인가 검토하다 만 건데 네. 그거랑 그 대북 확성기라든가 뭐 대북 전단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 안보를 한마디로 파괴하겠다는 거고 2021년이었습니까?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에 대해서 대북전단 금지법 민주당이 그때 통과시켰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났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예. 네. 그런 그 과오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뭐 김정은 기쁨조를 자처하고 나서는 꼴이다. 예. 김정은 기쁨조를 자처하는 꼴이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뭐 내란죄를 놓고도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반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미 수사기관들에서.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논란의 외환죄까지 추가를 하는 특검법을 내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란 혐의만 가지고는 뭔가 이제 더 자극적인 이렇게 앞으로 쭉쭉 진도 나가게 하는 그 추진력이 좀 약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경우에 계속해서 뭔가 충격파를 여건해 줘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이 죄를 좀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동영 의원이 민주당 내란 특위 외환 유치제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2.3 쿠데타는 내란하고 외환 유치 양방향으로 진행됐다.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외환죄는 천인 공노할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단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내란 수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낙인을 찍었잖아요. 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은 정작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는 철회하겠다고 했잖아요. 빼자고 했잖아요. 예. 그래놓고 이거는 또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내란죄 플러스 내란죄보다도 더 무거운 외환죄로 이걸 또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전략이 뒤죽박죽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빼자고 그러고, 형사 여기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제 외환죄까지 더하자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의 어떤 그 헌법재판소 헌법 심판을 좀 대리하는 변호인단에서는 이념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뭐 무슨 이런 계엄 가지고 논란 일으켜서 헌법 그 탄핵 소추까지 당해놓고 또 이걸 이념 공방으로 몰아가나 이랬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민주당이 조금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나? 뭐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반국가 세력 뭐 이런 게 자꾸 떠오르면서, 그렇죠. 실제로 민주당이 그렇게 몰고 간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어느 신문 보도 봤더니 이 외환죄를 추가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시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게 맞는 보도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들리는 소리가 12월 3일 계엄과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급해졌다. 네.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주변에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조급함과 초조함이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네. 근데 이거 저는 지난 주말에 말이죠. 이제 그 뭐 목요일, 금요일 그 MBS 조사, 한국갤럽 조사 나오면서 지지율이 거의 다 붙어버렸다. 계엄 전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그 백골단 소동으로 인해서 그것도 치명적 자충수거든요. 국민의힘에게는. 그렇죠. 뭔가 반전의 계기가 생겼어요. 네. 반전의 계기가 생겼는데 그걸 받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사이득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용기 의원이 국민 카톡 검열, 그다음에 이 외환죄 추가, 이건 사실상 김정은 기쁨조 자처한 건데, 이 두 방을 내놓으면서요, 오히려 그게 다 상쇄가 돼버리고 오히려 이게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전국 관리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사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신속하게 2주 만에 뭐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좀 이끌어내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약간 안정감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됐을 텐데, 너무 조급하게 나오니까 이게 아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카톡 검열 논란이 앞으로도 좀 이번 한 주 내내 좀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전용기 의원이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이더라고요. 근데 이미 뭐 민주당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했고, 이게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가짜 정보를 SNS 상에서 좀 퍼나르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내란 선전 행위라고 보는 것도 되게 자의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믿는 걸 퍼나르는데 그거를 이제 고발을 해버리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법적으로도 잘 모르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딱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북한에서 했던 5호 담당제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5호 담당제. 5호 담당제가 1950년대 58년에 김일성이 이런 거 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해인 59년부터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 5개 집을 한 요원이 감시하는 거예요. 그 동태가 이상하고 그러면요, 그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요, 그 5호 담당하는 그 사람이요, 옆집에 누가 출입하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해요. 뭐 이런 건데 지금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고 뭐 사이버 파출소를 만들어 갖고 민주당 당원 그 개딸 및 그 지지자들에게 혹시 카톡에서, 우리 노은주 부장이 혹시 카톡에서 뭐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본인이 작성한 거 아니더라도
퍼나르는 거 그런 걸 신고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일반인 뭐 노원지 부장은 당연히 언론이니까 더 할 거고 그냥 일반인이라도 신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한국판 5호 담당제예요. 5호 담당제. 아니 북한에서도 50년대 했던 걸 어떻게 2025년 이 대한민국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이게 예. 황당무계하고 후진발상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카톡 검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지효 전 의원은 더 나가셔서 이게 5호 담당제 같은 거다. 이거는 북한에서 그렇죠. 하던 그런 비유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오히려 역으로 좀 이용해서 어제 보니까 주요 뭐 중진 의원들 그다음에 뭐 대권 주자들 다 SNS에 글을 올리더니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는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을 모집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부터 고발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을 자처한 사람들을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1호 피고발인으로 나경원 의원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캠페인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입틀막이라고 하는 게 또 윤석열 정권의 무슨 그 강권 통치의 그 상징어였잖아요. 뭐 그렇죠. 카이스트 졸업식 때 입틀막이라든가. 예. 그 이제 입틀막을 뒤집어 썼어요.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이. 예. 입틀막을 유치를 했어요. 네. 외환을 유치한 게 아니라 입틀막 5명을 유치를 했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늘 벗으려고 했던 게 입틀막 정권 이런 건데 본인들이 그냥 자초를 해서 가져가 버렸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골단 논란은 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왜냐하면 당 차원의 사과도 했고 김민전 의원도 약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백골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렇다 저렇다 하진 않았지만 기자회견 자체를 또 철회를 하다 보니까 그 논란은 들어가고 민주당이 주말 내내 일으킨 어떤 논란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고 국민의힘도 지금 보면 오히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린 좀 더 뭉치고 단일 대우로 대응을 하자 이런 게 이 카톡 검열 논란에서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제히 좀 메시지를 낸다거나. 예, 뭐 지지율 회복이 그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이재명 대표에게 집권 기회가 온 게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황당무계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똑같은 것인데.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요. 이거는 꼭 한번 이제 그 국민적 검증이 있을 텐데 지지율이 오르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 건전한 보수 정당이어야 될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는 현상. 이른바 윤상현, 김민전 두 의원으로 대표되는 사실상 정광훈 추종 세력들이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 공공연하게. 근데 그 길은 정광훈 추종 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재명 집권의 가능성을 그만큼 정비례 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정말로 반등 기회를 잡으려면 진짜 이제 보수 정당 내 뭐 당원들 뭉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너무 극우랑 손을 잡으면 중도는 더 떠나가게 될 것이고 당원 중에도 일부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을 긋겠다는 사람들도 떠나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다수의 의원들은 우리가 그쪽 집회를 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선을 그을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같은 친윤이라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주 뭐 관훈클럽 가서 처음으로 육성으로 뭐 국민들께 큰 뭐 혼란과 뭘 끼쳐드려서 사과를 메시지를 육성 냈죠. 사과를 처음으로 했잖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서면으로 뭐 그때는 뭐 개헌과 탄핵 두 가지를 동시에 사과한 거라서 구체적으로 뭘 사과를 하려면 구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를 어떻게 한 게 사과의 저기가 되는지. 근데 보니까요. 또 같은 친윤이지만 제가 그 파악하기로는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게 아니다. 위법한 것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랍니다. 이런 입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정광훈 목사 쪽하고 비슷해요. 정광훈 목사 쪽 입장은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비상계엄은 정당한 것이었다.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합법적이다. 따라서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럼 비상계엄은 반드시 했어야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인데 그 와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이 자제 능력, 그 전국 운영 관리 능력이 안 되고 초조하고 조급해서 이른바 자충수를 연발하면서 이제 반사이득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희가 지지율 안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지율 보면서 해야 되는 분석을 이미 해주셨습니다만 한번 다시 좀 저희가 여론조사 그래픽 준비한 거 한번 보면서 네.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이게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제일 공신력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갤럽이 좀 오래된 조사 기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막 나오던 것들이 갤럽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네. 보였다는 게 좀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사태 직전보다 10%포인트가 올라서 이게 계엄 이전으로 거의 회복을 한 뭐 아니죠. 거의 계엄 직전보다 더 오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보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그냥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뭐 지금 보수 지지세가 좀 모이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저거를 좀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네.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좀 저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게 12월 3일 비상계엄은 뭐 네이밍을 해보자면 윤석열의 난이었어요. 윤석열의 난. 네. 근데 12월 27일 한덕수 탄핵은 이재명의 난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변곡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충수를 연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이 쭉 빠지다가 그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탄핵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죠. 예. 저것만 보면은 민주당이 좀 답답해하는 이유도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신지호 의원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요즘에 짜증을 좀 많이 낸다 이게 여의도에 도는 얘기인가 봐요. 예. 예. 그것도 조금 납득은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계속해서 지지가 올 것 같았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30%대 박스권에 갇힌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국민들이 그래서 원하는 방향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뭐 제 주변에 저랑 뭐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 많겠습니다만 뭐 유유상종 여러 근데 또 좀 결이 다른 생각하는 사람하고도 이제 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이재명 대표도 싫다. 이제 이런 시대가 다 끝났으면 좋겠다. 예. 뭔가 뭐 윤석열도 물러나고 뭐 이재명도 물러나고 뭔가 좀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뭐 앞으로 더 계속해서 커질지 뭐 그냥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민심의 그 움직이는 뭐 척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와중에 좀 조용하게 있는 당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전 대표가 네.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좀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거를 회복시키려면은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와중에 또 이제 돈을 풀자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가뜩이나 안 좋았던 이제 민생 경기가 더 얼어붙은 거는 맞는데요.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빨리 해야 되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했잖아요. 여야 합의로 그 계엄이건 내란이건 네이밍은 어떻게 하던 특검법 만들었고 합의 처리하면요. 예. 환율도 더 안정될 것이고 뭐 그럴 겁니다. 네. 그렇게 그 큰 틀에서의 맥을 잘 짚어갖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뭐 20만 원 뭐 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과 정치예보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